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오늘은 게임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뉴스캐스터가 이 관련된 이슈 살펴볼 텐데요. 박소영 캐스터, 이 다음 달이면 대한민국 게임 대상 시상식이 열린다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올 한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게임을 뽑는 대한민국 게임 대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16일 수상작이 가려지는 가운데 게임사들도 후보작 출품을 마쳤으며 현재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작년에는 오딘이 대상을 받으면서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만큼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후보로 올라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신작을 내놓으면서 성과를 보인 넥슨과 넷마블, 위메이드, 컴투스, 라인게임즈 등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넥슨은 지난 3월에 출시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과 히트2,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와 DNF 듀얼을 후보작으로 제출했는데요.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가장 최근에 출시한 히트2는 출시 초반에 양대 마켓 매출 1위를 달성한 것에 이어서 현재도 각 마켓 탑 3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도 출시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매출 10위권에 안착해 있어 기대가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의 고점이었던 31,250원 대비 60% 가까이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14,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지스타의 메인 스폰서로 참가하는 위메이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출시한 미르모바일 뱅가드 앤 베가본드를 수상 후보로 출품했습니다. 오늘 위믹스 3.0의 공개를 앞두고 주 초반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공개 날인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 초반 좀 7%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낙폭 많이 줄여간 가운데 49,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넷마블은 지난 7월에 출시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과 머지쿵야 아일랜드가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의 경우 올해 하반기 MMORPG 기대작 중에 하나로 꼽힌 바 있고 현재도 앱 마켓 매출 순위 2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넷마블은 신작 샬롯의 테이블의 출시를 앞두고 글로벌 사전 등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3개 분기 연속 적자가 예상된다며 목표가를 30% 넘게 낮추는 리포트가 나오곤 했는데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2%의 약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컴투스 보시죠. 지난 8월에 출시한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을 수상 후보로 제출했습니다. 컴투스는 3분기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신작의 모멘텀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장대 음봉 그려가면서 4.6%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올랐던 게임주들 반짝 반등에 그치면서 주가는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짙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임사들 이 신작이 지연이 되면서 3분기 실적 안 좋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다수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형 게임주의 3분기 실적 전망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래프톤의 3분기 실적 전망 보시면요. 매출은 4,6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1,631억 원으로 16%가 감소할 것이란 증권가의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와 중국의 매출이 부진해 모바일 배글 매출이 감소했고 3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게임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그의 매출 성장성 확인과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흥행 입증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가장 낮은 목표가인 21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흐름도 보시면 주 초반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오늘 더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9%대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7만 4천 원 선에 안착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의 매출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 925억 원이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24억 원으로 무려 76%가 급감할 것이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3분기 영업 적자 규모를 전분기보다는 줄이겠지만 검은 사막 모바일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연내 신작인 블랙클로버의 퍼블리싱이 예정돼 있었지만 출시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시장도 불안하기 때문에 더욱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삼성증권에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펄어비스는 올해 들어 쭉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신저가를 딛고 다시 4만 원대로 올라서나 싶었지만 오늘 좀 위협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막폭 많이 줄여가면서 4만 4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게임주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소영 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애널리스트와 게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최근에 이 게임주 계속 신저가 이어지다가 이 노블룩스가 좀 들썩이면서 우리 게임주들도 영향을 받았어요. 이 반짝 반등에 그칠까요? 아니면은 게임주들 바닥을 다졌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지금 현재 국내 게임주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제 주가 하락의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첫 번째가 이제 신작 연기가 있고요. 예. 두 번째가 그에 따른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위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사실 신작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로 대부분의 신작들이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연말로 갈수록 부담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위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작 지연 때문에 게임사들 3분기 실적 전망 좋지가 않다고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신작이 없고 기존 게임들이 매출이 하향되다 보니까 예. 대부분의 게임들이 좀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작 출시가 지연이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내년에 신작이 나온다면 내년에 상승폭이 더 클 것이라 이러는 좀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 내년 실적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신작의 흥행이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올해 출시됐던 게임들이나 기존 게임들은 당연히 내년도로 갈수록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 신작 흥행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두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달이죠. 이 게임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인 이제 지스타가 열려요.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콘솔 게임이 좀 이제 유명세를 타면서 이번에 콘솔 게임 관련 업계들이 좀 주목을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스타에서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지스타가 전반적으로 게임 업계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 예.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좀 리스크 때문에 전반적인 모멘텀 되기 힘들지만 예. 지스타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는 그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관심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다만 PC 콘솔이라는 장르가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타겟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국내는 지금까지 사실 모바일 쪽에만 많이 집중되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PC 콘솔 쪽으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잘 나온다라고 하면 그 게임주에는 모멘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거 이외에 또 다른 이 게임 업계에 모멘텀이 될 만한 거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당연히 신작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연말까지 연기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게임 업계 온라인이나 이 모바일 쪽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어쨌든 제일 핫했던 게 이제 네오위즈의 콘솔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콘솔 게임 좀 집중이 그래도 좀 더 이어질까요? 지금 콘솔 쪽에서 지금 두 가지 게임주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말씀해주신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두 번째가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12월 2일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몇 장이 팔릴 것인가가 이제 콘솔 쪽에서는 초의 관심사고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아마 여름쯤 이게 피해 거짓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굉장히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좋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게임 업종 내에서도 최선호주를 꼽으신다면 어떤 걸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아무래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모멘텀을 예. 가지고 있는 게임주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걸 지금 딱 찝기에는 사실 신작들이 없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신작 모멘텀을 좀 기다리셨다가 예. 좀 투자에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원님이 이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 우주산업 담당 애널리스트시라고요. 네. 네. 말로만 이제 억만장자들이 이제 우주여행을 간다. 이래서 우주산업 자체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우주산업 관련해서 좀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주산업은 실제로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예. 있는 산업이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예.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매크로적인 상황이 우주산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된다면 지금까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 모멘텀을 준비해 나가는 데는 전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지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핫하기 때문에 예. 관련 산업을 공부하시고 관련주들을 많이 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직은 우주 산업 관련 이야기 먼 이야기만 같은데 어쨌든 다음번에 또 우주 산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눈다면은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